청소하던 그 빌딩의 주인이 바로 당신 아버지였다면? 28년 동안 고아원에서, 쪽방에서 청소부로 살아온 당신이 사실은 재벌가의 장녀였다면? 하지만 그 진실마저도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다면?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의 파란만장한 인생 역전극입니다. 청소부에서 재벌가 상속녀로, 그리고 그 이상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한서진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2시, 서울 강남 한복판, 천우그룹 본사 빌딩 67층. 한서진은 무거운 청소 카트를 끌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휴, 오늘도 12층 남았네. 28살. 어느새 청소부 생활 5년 차. 고아원에서 18살에 나온 뒤 편의점, 식당, 공장. 온갖 일을 전전하다 결국 이 일에 정착했습니다. 야간 청소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한 달에 180만 원. 이 빌딩 주인은 도대체 얼마나 버는 거야? 서진은 회장실 앞을 지나며 중얼거렸습니다. 천우그룹 회장실.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그곳.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고급 가구들, 벽에 걸린 거대한 그림. 저 그림 하나면 내 빚 다 갚겠네. 서진의 빚은 3,200만 원. 고아원 동생 수술비로 2천만 원, 사채 이자가 불어나 나머지 1,200만 원. 매달 이자만 60만 원씩 나갑니다. 언제 이걸 다 갚지? 그때였습니다. 딸깍.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시간에 회장실에 사람이 있을 리 없는데 문 사이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 천우그룹 천재혁 회장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하려던 게 아니라. 서진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재혁 회장은 서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보통 재벌들은 청소부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는데 이 남자는 마치 무언가를 보는 것처럼 서진을 응시했습니다. 몇 살입니까? 갑자기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28살입니다. 이름은? 한서진입니다.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렇습니까? 회장은 더 이상 말없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서진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왜 저러지? 이상한 사람이네. 하지만 곧 잊었습니다. 청소할 곳이 아직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으니까요. 새벽 6시, 청소 일을 마친 서진은 곧바로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천우빌딩에서 2정거장 떨어진 곳. 24시간 편의점 세분 24. 언니, 오늘도 힘들었어? 알바생 미진이가 물었습니다. 응, 그냥 그래. 서진은 미진이와 교대하고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8시간 더 일해야 합니다. 시급 9,620원.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더 받습니다. 이러다 진짜 죽겠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빚을 갚아야 하고 생활비도 벌어야 하니까요. 오전 8시쯤 편의점 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젊은 남녀들, 천우그룹 직원들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 2개요. 네. 서진은 기계적으로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야, 너 들었어? 회장님이 요즘 이상하대. 어떻게? 밤마다 회사에 혼자 남아있고 뭔가 찾는다는 소문이 있어. 뭘 찾는데? 모르지. 근데 비서실장이 극비조사를 진행 중이래. 뭔가 큰 건 같아. 서진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재벌들의 세계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커피를 건네고 계산을 받고 그저 하루를 버티는 것.
그게 서진의 일상이었습니다. 오후 2시 편의점 일을 마친 서진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신림동 반지하 원룸. 월세 35만 원.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6평짜리 방. 문을 열자마자 야 한서진.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사채업자 김덕배와 그의 부하들. 또 왔습니다. 이번 달 이자 안 냈지? 다음 주에 드릴게요. 다음 주? 야, 넌 맨날 다음 주야. 이자가 얼마나 밀렸는데? 180만 원. 알아요.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덕배는 비웃었습니다. 너 요즘 일 2개 한다며? 청소부에 편의점. 그러고도 돈이 없어. 생활비도 있고 병원비도. 병원비? 야,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김덕배는 서진의 턱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일주일. 딱 일주일 줄게. 그때까지 안 갚으면 너 신장 하나 팔아야 할걸? 그들은 웃으며 나갔습니다. 서진은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한 통, 달걀 3개, 시든 파 한 줌. 오늘도 라면이네. 라면을 끓이며 서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 보이는 건 사람들의 발뿐. 누군가는 명품 구두를, 누군가는 운동화를. 나는 언제쯤 저 위를 걸을 수 있을까? 그날 밤 서진은 또다시 청소 일을 하러 천우빌딩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끝없이 반복되는 하루. 그게 한서진의 인생이었습니다. 3일 뒤 서진의 우편함에 이상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 없음. 두꺼운 갈색 봉투. 뭐지? 서진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편지와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부터 읽었습니다. 한서진 씨께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첨부된 사진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주소로 오십시오.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3-45. 모든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당신의 진실을 아는 사람. 이게 뭔 개소리야. 서진은 황당한 표정으로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얼굴. 서진은 그 얼굴을 압니다. 바로 자신의 얼굴과 똑같았으니까요. 아니, 정확히는 자신이 조금 더 나이 들면 저렇게 생길 것 같은 얼굴. 이게 누구지?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10월 2일. 드디어 오늘이다. 연희가 출산했다. 쌍둥이라고 한다. 하나는 딸, 하나는 아들. 재혁은 너무 기뻐하며 나에게 전화했다. 그의 목소리에서 행복이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무너질 것 같다. 10년 동안 재혁을 사랑했는데 그는 단 1년 만에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다. 이건 불공평하다. 나는 결심했다. 내가 재혁 곁에 있어야 한다. 연희는 없어져야 한다.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1995년 10월 3일. 했다. 오늘 밤 병원 주차장에서 브레이크를 조작했다. 연희는 신생아들을 보러 가다가 사고를 당할 것이다. 완벽한 사고였다. 아무도 의심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재혁의 곁에서 그를 위로할 것이다. 1995년 10월 4일. 연희는 죽었다. 재혁은 충격에 빠져 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쌍둥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다.
병원 기록, 간호사들, 의사들. 이대로 두면 재혁이 쌍둥이를 키울 것이고 나는 영원히 그의 곁에 갈 수 없다. 그래서 결심했다. 쌍둥이 중 하나를 없애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멀리 보내야 한다. 1995년 10월 5일. 오늘 밤 병원에 침입했다. 신생아실에 있는 쌍둥이. 너무 작고 연약했다. 한 명은 딸 서진, 한 명은 아들 서준. 아들을 데리고 나왔다. 그리고 고아원 앞에 두었다. 이름표에는 서진이라고 적었다. 여자 이름을. 어차피 신생아는 구별이 안 간다. 그 아이는 여자로 자랄 것이다. 그리고 딸 서진은 내일 조치하겠다. 서진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남자였어? 그리고 내 쌍둥이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5년 10월 6일. 어젯밤 딸 서진을 안고 병원을 나왔다. 강에 던지려 했다. 하지만 할 수 없었다. 그 작은 생명을 아무리 내가 사악해도 신생아를 죽일 수는 없었다. 그래서 다른 고아원에 맡겼다. 부산의 한 고아원에. 그곳에서는 아무도 이 아이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병원 기록은 모두 매수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입을 다물었다. 이제 아무도 쌍둥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다. 서진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쌍둥이가 살아있어. 부산. 어딘가에 자신의 쌍둥이 동생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사실 남자로 태어났다는 것. 이게 대체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서진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상 파일.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병원 복도가 나왔습니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날짜 1995년 10월 5일 오후 11시 42분. 한 여자가 신생아를 안고 병원을 빠져나가는 모습. 그 여자는 최영숙이었습니다.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서진은 민혁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혁 씨 찾았어요. 모든 증거를. 정말요? 뭐가 있었어요? 최영숙 여사가 엄마를 죽였어요. 그리고 나와 내 쌍둥이를 없앴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남자로 태어났대요. 쌍둥이 동생은 부산 어딘가에 살아있고요. 민혁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서진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복수할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최영숙을 감옥에 보내고 쌍둥이를 찾을 거예요. 조심하세요. 상대는 28년 동안 이 비밀을 지켜온 사람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이제 끝내야죠. 일주일 뒤 천우그룹 본사 대회의실. 전 임원과 핵심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천재혁 회장이 중대 발표를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뭔 일이래? 갑자기 긴급 회의라니. 임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회의실 한쪽에는 천재혁의 두 번째 부인 최영숙과 그녀의 자녀 셋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남 천우진 32세 마이너스 경영기획본부장, 차남 천우석 30세 마이너스 해외사업본부장, 장녀 천우희 28세 마이너스 마케팅본부장, 모두 회사의 핵심 보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희가 물었습니다. 최영숙은 불안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모르겠구나. 요즘 회장님이 이상하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천재혁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평생 입어본 적 없는 고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 하지만 여전히 어색하고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야? 청소부 아냐? 내가 본 것 같은데.
임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천재혁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쪽은 제 딸 천서진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딸이라니요? 회장님께 딸이 또 있었나요? 최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 28년 전 제 첫 번째 부인 박연희가 낳은 딸입니다. 어떤 이유로 실종되었다가 이제야 찾았습니다. 말도 안 돼. 우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여자를 딸이라고요? 증거라도 있습니까?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박민수 비서실장이 서류를 돌렸습니다. 임원들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99.99% 친자가 맞네요. 이런 우석과 우희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최영숙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런 발표를 하시는 겁니까? 우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부터 서진은 천우그룹 일원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후계 구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천천히 결정하겠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우진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28년 동안 어디서 뭘 했는지도 모르는 여자를 갑자기 가족이라고? 후계자 후보라고? 농담하십니까?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우진아, 그만해라. 아버지야말로 정신 차리십시오. 이건 명백한 사기극입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임원들은 술렁이고 우석과 우희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모두가 서진을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돈이 필요해서 온 게 아닙니다. 진실이 궁금해서 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28년 동안 저는 고아원에서, 쪽방에서, 청소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삶을 살았죠. 그래서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우진이 비웃었습니다. 상관 있습니다. 누군가 저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서진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누군가는 28년 전 제가 사라진 이유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밝혀낼 겁니다. 최영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우리를 의심하는 겁니까? 의심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서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은 냉랭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천우그룹 본가 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태어난 곳으로. 여기가 아가씨 방입니다. 집사 이순자가 안내했습니다. 3층 구석의 방. 넓이만 20평은 되어 보였습니다. 침대, 드레스룸, 개인 욕실, 발코니. 이게 다 제 방이에요? 네. 회장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서진은 멍하니 방을 둘러봤습니다. 평생 살던 6평 반지하에 비하면 궁전이었습니다.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순자가 나간 뒤 서진은 침대에 털썩 앉았습니다. 이게 꿈인가? 창밖을 봤습니다. 넓은 정원, 수영장, 분수대. 저 멀리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저 빌딩들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웃기네. 진짜 웃겨.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누구세요? 나야. 천재혁 회장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회장이 들어와 서진 옆에 앉았습니다. 적응 좀 되니? 아직은 낯설어요. 그럴 거야. 천천히 적응하면 돼. 회장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미안하다. 28년이나 늦어서. 괜찮아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잖아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더 꼼꼼히 찾았어야 했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널 봤어. 어딘가에서 힘들게 살고 있을 내 모습을. 그런데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다니. 이제 괜찮아요. 서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이 사람을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28년 동안 몰랐던 사람을. 내일부터 회사 출근해. 일단 경영지원팀에 배치할 거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넌 내 딸이야. 회장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심해라. 특히 우진이를. 왜요? 저 아이는 후계자가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어. 내가 나타나면서 모든 게 흔들렸거든. 위험한 건가요? 모르겠다. 하지만 조심하는 게 좋아. 회장이 나간 뒤 서진은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는 아직도 자신처럼 쪽방에서, 편의점에서 청소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나는 과연 여기 있을 자격이 있는 걸까?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거대한 식탁. 이미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천재혁 회장, 최영숙, 우진, 우석, 우희. 안녕하세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신문을 보고, 우석은 휴대폰을 보고, 우희는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최영숙은 서진을 노골적으로 노려봤습니다. 앉아라. 회장이 말했습니다. 서진은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곧 아침 식사가 나왔습니다. 양식 코스 요리. 서진은 포크를 들었지만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국 떠먹고 살았는데 이런 음식은 처음이었습니다. 사용법도 모르나 보네. 우희가 빈정거렸습니다. 우희야. 회장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사실이잖아요. 식사 중에 말 말거라. 저야말로 식욕이 없네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우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우진과 우석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회사 가야죠. 그래. 순식간에 식탁에는 회장과 서진만 남았습니다. 최영숙은 마지막으로 서진을 쏘아보고 나갔습니다. 미안하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나. 저런 식으로 적응하면 돼요. 서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절대 날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건 맞았습니다. 회사에 출근한 첫날부터 천서진 대리님, 이 서류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천서진 대리님, 커피 좀 타다 주세요. 천서진 대리님, 복사 좀 해주세요. 온갖 자비리 쏟아졌습니다. 경영지원팀 사람들은 모두 우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재벌 딸이면서 일도 못하네. 청소부 출신이라 그런가? 채, 피만 섞였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 가니 아무도 서진과 같이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자리 있어요? 아, 친구 기다리는 중이에요. 저기는요? 여기는 우리 부서 자리예요. 결국 서진은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역시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걸까? 그때 누군가 서진 앞에 앉았습니다. 혼자 드세요? 돌아보니 3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외모, 온화한 인상. 저는 법무팀 강민혁이라고 합니다. 아,
천서진입니다. 알아요. 요즘 회사에서 화제잖아요. 민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힘드시죠? 네. 저도 처음 들어왔을 때 힘들었어요. 외부 영입이라 눈총 많이 받았거든요. 정말요? 네. 하지만 실력으로 인정받았죠. 대리님도 그러실 거예요. 민혁의 말에 서진은 조금 위로받았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서진은 처음으로 이 저택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 그리고 강민혁에게도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점점 회사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하지만 천우진의 방해는 계속되었습니다. 천서진 대리, 이번 프로젝트 보고서 내가 작성해. 저요? 하지만 이건 팀장님 업무. 내가 시키는 거야. 못하겠어? 하겠습니다. 서진은 밤을 새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 날 회의. 천서진 대리가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우진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서진이 쓴 내용과 달랐습니다. 숫자가 틀리고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기초적인 계산도 틀렸잖아요. 한 임원이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우진이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서진을 쏘아봤습니다. 천서진 대리, 당신 때문에 회사 망신당할 뻔했어요. 아니, 저는 분명히. 변명하지 마세요.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회의가 끝난 뒤 서진은 자신의 원본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내용이 멀쩡했습니다. 누군가 파일을 바꿔치기 한 거야. 우진이었습니다. 고의로 서진을 망신시킨 것입니다. 이 자식?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택으로 돌아온 서진은 우진과 마주쳤습니다. 복도에서 둘만 있었습니다. 오늘 고생했어요? 우진이 비웃었습니다. 오빠가 그랬죠? 파일을 바꾼 거. 증거라도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알아요. 서진은 우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우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난 평생 후계자가 되기 위해 준비해 왔어.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당신 때문에 모든 게 흔들렸어. 저는 후계자 같은 거 관심 없어요. 거짓말. 누가 믿어? 우진은 서진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이 집안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테니까. 우진은 가버렸습니다. 서진은 주저앉았습니다. 아, 진짜.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천우석이었습니다. 차남. 우진보다는 온화해 보이는 사람. 괜찮아요. 형이 또 그랬군요. 우석은 서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형은 원래 저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고마워요. 그런데 우석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짜 후계자 자리 관심 없어요? 네. 전 그냥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진실? 28년 전 저를 없앤 사람이 누군지. 우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걸 알아내면 어쩔 건데요? 복수할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석은 잠시 서진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 집안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해요. 무슨 뜻이에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우석은 가버렸습니다. 서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네. 저 사람도 뭔가 숨기고 있어. 며칠 뒤 서진은 이상한 걸 눈치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을.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심지어 외출할 때도 검은 슈트를 입은 남자. 항상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서진을 지켜봤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어느 날 저녁, 서진은 그 남자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저택 뒷정원. 남자는 경비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몰래 창문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오늘도 천서진 양은 이상 없었습니다. 남자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4시간 감시 계속하겠습니다. 감시? 서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가 자신을 감시하라고 한 걸까? 회장? 아니면 다른 누군가?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천우희였습니다. 막내딸. 아, 그냥 몰래 엿듣기라도 하는 거예요? 우희는 비웃었습니다. 역시 청소부 출신답네요. 남의 일 캐는 게 취미인가 봐요. 그게 아니라 됐어요. 오빠들한테 일러 바칠 거예요. 우희가 가려는 순간 서진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손 놔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28년 전 당신네 엄마는 어디 있었어요? 우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사라진 그때 최영숙 여사는 뭘 하고 있었냐고요. 우리 엄마는 아무 관련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알죠. 엄마는. 우희는 말을 멈췄습니다. 엄마는 뭔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 놔요. 우희는 서진의 손을 뿌리치고 가버렸습니다. 서진은 우희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어. 다음 날 서진은 강민혁을 찾아갔습니다. 민혁 씨, 부탁이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28년 전 사건 기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민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해야 해요. 민혁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왜요? 이 집안에는 비밀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비밀을 지키려는 사람들도 많고요. 민혁 씨도 뭔가 알고 있는 거예요?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민혁이 서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찾았어요. 박연희 씨의 유품이요. 어디 있어요? 저택 지하 창고요. 회장님이 보관 중이래요. 그날 밤 서진은 몰래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어둡고 먼지 쌓인 창고, 오래된 가구들, 상자들. 서진은 손전등을 들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박연희, 박연희. 상자마다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연희 유품. 서진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옷가지, 액세서리, 사진들. 그리고 일기장 한 권. 이게. 서진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엄마의 손글씨. 또박또박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95년 6월 1일. 오늘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나왔다. 재혁이에게 말했더니 너무 기뻐했다. 우리에게 아기가 생기다니. 이름은 서진이로 정했다. 서쪽의 진주. 우리 딸은 빛나는 보석처럼 자랄 거야. 1995년 8월 15일. 요즘 몸이 많이 무겁다. 하지만 행복하다. 재혁이는 일 때문에 바쁘지만 밤마다 내 배를 쓰다듬으며 서진이에게 말을 건넨다. 아빠 목소리 들리니? 빨리 나와. 1995년 9월 20일. 이상한 일이 생겼다. 오늘 낯선 여자가 나를 찾아왔다. 재혁이의 전 약혼녀라고 했다. 그녀는 내게 경고했다. 조심하세요. 이 집안은 위험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재혁이에게 말해야 할까?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 약혼녀. 계속 읽었습니다. 1995년 10월 1일. 내일이 출산 예정일이다. 너무 긴장된다. 하지만 설렌다. 드디어 서진이를 만나는 거야. 재혁이는 미국 출장 중인데 급히 돌아온다고 했다. 내일이면 우리 셋이 함께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왜? 마지막 날짜는 10월 1일. 서진이 태어난 건 10월 2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때였습니다. 철컥.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야? 서진은 황급히 손전등을 끄고 숨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창고로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상자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인기척? 그 사람은 최영숙이었습니다. 천재혁의 두 번째 부인. 그녀도 손전등을 들고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디 있지? 분명 여기 있을 텐데. 최영숙은 상자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연희 유품 상자 앞에 섰습니다. 여기 있었군. 최영숙은 상자를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누가 열었어? 혹시? 최영숙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서진은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상한데. 최영숙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상자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USB. 이게 남아 있었다니. 최영숙은 USB를 주머니에 넣고 급히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진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살았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최영숙은 왜 엄마의 유품을 뒤지는 걸까? 그리고 그 USB에는 뭐가 들어있는 걸까? 서진은 일기장을 챙겨 창고를 나왔습니다. 반드시 알아내야 해. 28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음 날 천우그룹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신규 호텔 사업 투자건 5천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번 호텔 사업은 제가 맡겠습니다. 우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해외 호텔 체인과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계약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진 전무의 능력은 이미 검증되었죠.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때, 잠깐만요. 우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이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습니다. 뭐? 우진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형은 이미 경영기획본부를 맡고 있잖아요. 호텔 사업은 해외사업본부 소관입니다. 그래도 이건 내가 공정한 경쟁을 하죠. 각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투표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군요. 공정하게 진행하는 게 맞죠. 천재혁 회장이 말했습니다. 좋다. 2주 뒤 다시 이사회를 열어서 결정하겠다. 우진은 이를 갈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우진이 우석을 붙잡았습니다. 야, 내가 미쳤어? 왜? 나도 할 수 있어. 이 사업은 내가 준비한 거야. 형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난 재혁을 10년 동안 사랑했어. 비서로 일하면서 그의 옆에서 모든 걸 도우면서. 그런데 연희가 나타났고 단 1년 만에 결혼했어. 그게 살인의 이유가 돼요? 아니, 물론 아니지. 최영숙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나는 참을 수 없었어. 그래서 뭘 했어요? 브레이크를 조작했어. 연희가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나도록. 서진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 당신이 엄마를 죽였어요? 미안해. 그리고 우리는
쌍둥이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많았어. 그대로 두면 재혁이 아이들을 키울 거고 나는 영원히 그의 곁에 갈 수 없었어. 최영숙은 서진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성별을 바꿔서 고아원에 보냈어. 남자아이를 여자로. 그게 너야. 그럼 내 쌍둥이는? 딸은 부산 고아원에 맡겼어. 왜 죽이지 않았어요? 죽일 수는 없었어. 아무리 내가 나쁜 사람이어도 신생아를 죽일 수는. 최영숙은 울부짖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천재혁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진, 우석, 우희도 함께 모두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그런 짓을? 영숙.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연희를 죽였어? 최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소. 회장님, 당신을 용서할 수 없소. 연희를, 내 아이들을.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분 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최영숙 씨 살인 및 유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엄마, 우희가 울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가지 마. 우희야, 미안해. 최영숙은 딸을 안았습니다. 엄마는 너무 큰 잘못을 했어. 벌을 받아야 해. 싫어요. 엄마. 우진과 우석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셨어요? 경찰이 최영숙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최영숙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진아, 용서해 줄 수 없겠지?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영숙은 끌려갔습니다. 28년간의 비밀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진과 민혁은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한빛 고아원을 찾기 위해. 기차 안. 서진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쌍둥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3시간 뒤, 부산 해운대 근처의 작은 고아원. 한빛 고아원.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원장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995년에 맡겨진 아이에 대해 여쭤보려고요. 1995년? 네. 10월 6일 천서진이라는 이름의 여자 아기요. 원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서진이를 아세요? 저는 그 아이의 쌍둥이예요. 원장은 서진을 유심히 봤습니다. 정말 똑같네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됐나요? 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년 뒤에 입양됐어요. 좋은 가정으로. 지금 어디 있어요? 그게. 원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뭐라고요? 서진은 비틀거렸습니다. 민혁이 부축했습니다. 어떻게? 백혈병이었어요. 3년 동안 투병하다가.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28년 만에 찾은 쌍둥이. 하지만 이미 세상에 없다는 것. 입양 부모님 연락처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민혁이 대신 물었습니다. 네. 드릴게요. 서울 강서구. 입양 부모 이민수, 김선희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후반의 여자 김선희가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천서진과 관련해서. 김선희는 서진의 얼굴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진이
우리 서진이. 저는 서진이의 쌍둥이예요. 쌍둥이? 김선희는 서진을 안았습니다. 들어와요. 제발 들어와요. 거실. 벽에는 서진이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밝게 웃는 소녀. 서진은 그 사진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 우리 서진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김선희가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프면서도 항상 웃었어요. 우리 걱정할까봐 앨범을 펼쳤습니다. 아기 때부터 중학생 때까지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서진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일기예요. 김선희는 작은 노트를 건넸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펼쳤습니다. 202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작년엔 케이크도 먹고 선물도 받았는데 올해는 병원 침대에만 누워 있다. 하지만 괜찮아.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2025년 1월 5일. 오늘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28년 동안 사랑받으며 살았으니까. 2025년 1월 8일. 마지막 일기가 될 것 같다. 숨쉬기가 점점 힘들다. 엄마 아빠에게 말하고 싶다. 나를 입양해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만약 내 쌍둥이가 어딘가에 있다면 행복하길 바라. 우리를 버린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길 바라. 안녕. 서진은 일기를 덮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 서진아. 늦어서 미안해. 김선희도 울었습니다. 민혁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서진은 일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서진이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야말로 고마워요. 28년 동안 우리 딸로 있어줘서. 김선희는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이는 당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어요. 쌍둥이가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정말요? 네. 언젠가 만나면 안아주고 싶다고 했어요. 서진은 또 울었습니다. 나도 안아주고 싶었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민혁이 서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서진 씨,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뭐요? 진짜 행복이 뭔지. 서진은 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서진이는 말했어요. 원망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라고. 나는 복수에 눈이 멀었어요. 최영숙을 감옥에 보내고 진실을 밝히는 것만 생각했어요. 서진은 민혁을 봤습니다. 하지만 서진이는 28년을 사랑받으며 살았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였는데. 서진 씨, 나도 이제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서진은 웃었습니다. 눈물 범벅이지만 밝은 미소. 복수는 그만둘 거예요. 대신 서진이처럼 살 거예요. 민혁은 서진을 안아줬습니다. 잘 결정했어요. 두 사람은 석양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일주일 뒤 서진은 천재혁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회장실. 회장님. 서진아. 어떻게 지냈니? 괜찮아요. 그리고 결정했어요. 뭘? 천우그룹을 떠날 거예요.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전 회장님의 친딸이 아니잖아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그리고 제 쌍둥이는 이미 세상에 없어요. 서진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고 싶지 않아요. 이제 미래를 보고 싶어요. 회장은 한참을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서진아,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너는 내 딸이야. 회장님, 한 달 동안 함께 지내면서 알았어. 넌 연희를 닮았어. 착하고 강하고 따뜻해. 회장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떠나고 싶다면 떠나거라. 하지만 기억해라. 넌 언제나 내 딸이고 이 집은 내 집이야. 서진은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회장도 울었습니다. 행복해라.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네. 행복할게요. 서진은 회장을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날 저녁 서진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원래 가진 게 없었으니까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복도에 우진, 우석, 우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가는 거예요? 응. 미안해요. 내가 누나를 죽이려 했었어. 알아. 하지만 괜찮아. 서진은 우진을 안아줬습니다. 너도 피해자야. 잘못된 엄마 밑에서 자란 것뿐이야. 우석도 다가왔습니다. 누나, 행복하세요. 너도. 우희는 울며 서진을 안았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내가 언니한테 못되게 굴었어요. 괜찮아. 이제 다 잊자. 서진은 새 남매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 권력 다툼 같은 거 하지 말고. 네. 서진은 저택을 나섰습니다. 문 앞에 민혁이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응. 서진은 차에 올랐습니다. 저택을 뒤돌아봤습니다. 한 달 동안 살았던 곳. 거짓으로 시작했지만 진실한 인연을 만난 곳. 가요. 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서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 반짝이는 불빛들. 민혁 씨. 응? 어디로 갈까? 어디든. 서진 씨가 행복할 수 있는 곳으로. 서진은 웃었습니다. 그럼 제주도 어때요? 제주도? 응. 바다가 보고 싶어. 그리고 카페를 열고 싶어. 카페? 응. 이름은 서진의 정원. 내 쌍둥이 이름으로. 민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함께 가요. 정말? 네. 저도 서진 씨 옆에 있고 싶어요. 평생. 서진은 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향해. 서진은 가방에서 쌍둥이의 일기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사랑하며 살길 바라. 그럴게, 서진아. 약속할게. 서진은 일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별들을 봤습니다. 반짝이는 별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쌍둥이가 웃으며 손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행복해.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서진아.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어둠을 뚫고 새벽을 향해, 희망을 향해. 해시태그 제오장 후계자 전쟁.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점점 회사에 적응해 갔습니다. 하지만 천우가의 권력 다툼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어느 날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은 동남아 호텔 체인 인수권 5천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제가 맡겠습니다. 천우진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미 현지 조사를 마쳤고 투자자들과도 협의가 끝났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우진 전무는 다르군요. 후계자로 손색이 없어요. 하지만 그때 잠깐만요. 천우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이 프로젝트를 맡고 싶습니다. 뭐?
우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석아, 내가 무슨 형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정하게 경쟁합시다. 이건 내가 먼저. 형은 경영기획본부장이시고 전 해외사업본부장입니다. 해외 프로젝트는 제 소관 아닌가요? 이사회실이 술렁였습니다. 천재혁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좋다. 2주 뒤 두 사람 모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라. 그때 결정하겠다. 우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우진이 우석을 붙잡았습니다. 야, 내가 미쳤어? 왜? 나도 할 수 있어. 이 프로젝트는 후계자를 가리는 시험이야. 내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고. 그래서 더 하고 싶은 거야. 우석은 우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형은 날 항상 무시했잖아. 이번엔 다르다는 걸 보여줄 거야. 두 형제는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서진. 강민혁이 다가왔습니다. 시작됐네요. 뭐가요? 후계자 전쟁이요. 이제부터 형제들끼리 피 튀기는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무섭네요. 서진 씨도 조심하세요. 저요? 왜요? 명분상으로는 서진 씨가 장녀예요. 후계 1순위죠. 누군가는 서진 씨를 이용하려 들 거예요. 서진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 서진의 차가 한적한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회사 차량. 그때였습니다. 끽. 갑자기 앞에서 트럭이 튀어나왔습니다. 위험해. 기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가 안 먹혀요. 차는 통제를 잃고 미끄러졌습니다. 쾅!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에어백이 터졌습니다. 서진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병원. 서진은 눈을 떴습니다. 깨어났니? 천재혁 회장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 교통사고였어.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기사님은요? 경상이야. 괜찮아.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브레이크가 인위적으로 절단되어 있었어. 누가요?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 고의야. 그때 강민혁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CCTV 확인했습니다. 누가 나왔나? 천우진 전무의 비서입니다. 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우진 오빠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비서가 독단적으로 했을 수도. 아니야. 회장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진이 지시했을 거야. 서진이를 없애려고. 다음 날 서진은 퇴원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 민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진 씨, 제안이 있어요. 뭔데요? 우석 전무를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우석 오빠를요? 네. 지금 우진 전무와 우석 전무는 적대 관계잖아요. 우석 전무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오빠들끼리 싸우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게 서진 씨가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서진은 고민했습니다. 가족끼리 싸우게 만드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미 그들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알겠어요. 서진은 우석을 만나러 갔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 누나, 무슨 일이에요? 우석이 물었습니다. 오빠, 할 말이 있어요. 서진은 브레이크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우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형이, 정말? CCTV에 형 비서가 찍혔어요. 우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자식이 선을 넘었군. 오빠, 저는 걱정 마세요, 누나. 우석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형한테는 제가 이야기할게요.
정말요? 네. 형이 아무리 후계자가 되고 싶어도 사람을 해치면 안 되죠.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우석의 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정말 믿을 수 있는 걸까? 일주일 뒤 이사회 날 우진과 우석은 각자의 사업 계획서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우진. 저는 베트남 하노이에 7성급 리조트를 건설하겠습니다. 이미 현지 정부와 협의를 마쳤고 투자자들도 확보했습니다. 완벽한 발표였습니다. 구체적인 숫자, 수익 전망, 리스크 관리.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우진 전무는 다릅니다. 이어서 우석의 발표. 저는 태국 푸켓의 친환경 리조트를 제안합니다. 요즘 ESG 경영이 중요하잖아요. 환경을 생각하는 리조트로. 발표는 좋았지만 우진만큼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실행 계획이 약하네요. 우진 전무 계획이 더 탄탄해 보입니다. 투표 결과 9대 3. 우진의 압승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우진 전무.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진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우석이 우진을 복도로 불렀습니다. 형? 왜? 브레이크 사건 알아요? 우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누나 차 브레이크를 형이 조작했다며요? 증거라도 있어? CCTV에 형 비서가 찍혔어요. 우진은 비웃었습니다. 그게 내가 지시했다는 증거야? 형? 우석아.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믿든 말든. 우진은 가버렸습니다. 우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형? 정말 그렇게 나오는 거야? 며칠 뒤 서진은 회사에서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컴퓨터에 이상한 파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지? 파일 이름 비밀회계장부. 열어보니 천우그룹의 비자금 조성 내역이었습니다. 수백억 원 규모의 불법 자금. 이건 큰일인데? 그때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감사팀 직원들이었습니다. 천서진 대리님, 불법 문서 유출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네, 무슨, 당신 컴퓨터에서 기밀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일단 동행하시죠. 서진은 끌려갔습니다. 조사실, 천서진 대리, 이 파일 어떻게 얻었습니까? 모릅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 마세요. 당신 컴퓨터에서 나왔잖아요. 누군가 심은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2시간 뒤 강민혁이 나타났습니다. 서진 씨 석방시키세요. 무슨 권한으로? 제가 조사했습니다. 서진 씨 컴퓨터는 외부에서 해킹당했어요. 민혁은 증거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IP 추적 결과 경영기획본부 내부에서 접속했습니다. 경영기획본부? 그럼 천우진 전무 쪽 사람이 한 겁니다. 감사팀은 서진을 풀어줬습니다. 밖으로 나온 서진. 민혁 씨, 고마워요. 괜찮아요. 근데 서진 씨, 네, 이제 본격적으로 위험해질 거예요. 우진 전무는 서진 씨를 제거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도망가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도망요? 네. 이 집안에서 벗어나세요. 그게 서진 씨가 살 수 있는 길일 수도. 하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왜요? 아직 밝히지 못한 게 있어요. 28년 전 진실을요. 서진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나를 없앤 사람이 누군지, 엄마가 왜 죽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해요. 하지만 위험해요. 알아요. 그래도 해야 해요. 민혁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강한 눈빛을. 알겠어요. 그럼 제가 끝까지 도울게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지하 창고로 몰래 내려갔습니다. 엄마 박연희의 유품을 더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두운 창고, 손전등을 켜고 상자들을 뒤졌습니다. 그때 한 상자에서 오래된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펼쳐보니 일기장이었습니다. 박연희의 일기. 1995년 9월 20일.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다. 낯선 여자가 나를 찾아왔다. 자신은 재혁의 전 비서라고 했다. 조심하세요. 누군가 당신을 해치려 합니다. 무슨 뜻일까? 무서웠다.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엄마를 해치려 했다? 계속 읽었습니다. 1995년 9월 25일. 또 협박 전화가 왔다. 아기를 포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무서워서 재혁에게 말했지만 재혁은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라고만 했다. 정말 괜찮을까? 1995년 10월 1일. 내일이 출산 예정일이다. 재혁은 미국 출장 중이다. 혼자 병원에 가야 한다. 무섭다. 하지만 우리 아기를 만날 생각에 설렌다. 제발 무사히 태어나길. 마지막 페이지. 그 다음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왜 찢어진 거지? 그때였습니다. 철컥.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야? 서진은 황급히 손전등을 끄고 숨었습니다. 발소리.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상자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실루엣. 그 사람은 최영숙이었습니다. 천재혁의 두 번째 부인. 그녀는 손전등을 들고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디 있지? 분명 여기. 최영숙은 박연희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있었어. 그녀는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걸 남겨뒀다니. 위험해. 최영숙은 USB를 주머니에 넣고 급히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진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최영숙 여사가 왜? 이상했습니다. 28년 전 일에 왜 최영숙이 관련되어 있는 걸까? 서진은 일기장을 챙겨 창고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천우희였습니다. 막내딸. 언니, 뭐 하는 거예요? 아, 그냥. 지하 창고에 왜 있었어요? 우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진을 봤습니다. 혹시 엄마 감시하는 거예요? 아니야. 거짓말. 언니는 우리 엄마를 의심하잖아요. 우희야. 우리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우희가 소리쳤습니다. 언니가 나타나면서 모든 게 망가졌어요. 우리 가족을 돌려줘요. 우희는 울며 달려갔습니다. 서진은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희도 뭔가 알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서진은 강민혁을 긴급히 만났습니다. 민혁 씨, 이거 봐요. 박연희의 일기장을 보여줬습니다. 민혁은 일기를 읽었습니다. 협박 전화. 누군가 박연희 씨를 해치려 했다? 네. 그리고 어젯밤 최영숙 여사가 지하 창고에서 USB를 가져갔어요. USB? 엄마 유품 상자에 숨겨져 있던 거예요. 민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진 씨,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왜요? 최영숙 여사가 28년 전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설마 엄마를 죽인 게 최영숙 여사라는 거예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뭔데요? 민혁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진 씨의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해봤어요. 독립적인 기관에서
왜요? 혹시 몰라서요. 그런데 민혁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서진은 서류를 봤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굳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재감정 결과 피검사자 한서진, 비교 대상 천재혁, 친자 확률 0.01%, 결론 친자 관계 없음. 이게 무슨...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검사 결과는 조작된 거였어요. 조작? 네. 누군가 고의로 결과를 바꿔서 서진 씨를 천우가에 들어오게 만든 겁니다. 서진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나는 회장님의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럼 난 대체 누구예요? 민혁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조사했어요. 서진 씨의 진짜 출생 기록을요. 민혁이 오래된 병원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쌍둥이?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박연희 씨는 쌍둥이를 낳았어요. 딸과 아들. 그럼 나는... 서진 씨는 둘째, 남자아이였어요. 남자? 네. 출생 당시 이름은 천서준이었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말도 안 돼요. 나는 여자예요. 신생아 때 성별을 바꾼 겁니다. 민혁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성별 정정 신청서, 날짜 1995년 10월 7일, 신청인 알 수 없음, 대상 천서준, 변경 내용 남녀, 사유의학적 오판정. 누가, 왜 이런 짓을? 그걸 밝히기 위해 더 조사했어요. 민혁은 CCTV 사진을 꺼냈습니다. 흑백의 오래된 사진. 병원 복도를 걷는 한 여자. 품에는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쌍둥이를 데리고 병원을 나갔어요. 사진 속 여자의 얼굴. 서진은 그 얼굴을 알았습니다. 최영숙. 네. 당시 천재혁 회장님의 비서였던 최영숙 여사입니다.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최영숙 여사가 나와 내 쌍둥이를? 그렇습니다. 그녀가 두 아이를 데리고 나갔고 민혁은 은행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사고 다음 날 최영숙 여사 계좌로 5억 원이 입금되었어요. 누가 보낸 거죠? 비밀 계좌입니다. 추적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민혁은 서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누군가 최영숙 여사에게 돈을 주고 아이들을 없애라고 지시한 겁니다. 그럼 내 쌍둥이는 어디 있어요? 그게... 민혁은 고아원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여자아이는 부산 한빛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1995년 10월 6일. 그럼 살아있다는 거예요? 찾아봐야 알 수 있어요. 서진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남자로 태어났고 쌍둥이가 있었고 누군가 우리를 없애려 했다는 거예요? 네. 왜요? 대체 왜? 민혁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최영숙 여사가 천재혁 회장님과 결혼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박연희 씨가 죽고 아이들마저 없어지면 회장님은 혼자가 되죠. 그때 옆에 있던 비서 최영숙이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를 죽이고 우리를 없앴다고? 증거는 아직 불충분하지만 정황상 그렇습니다. 서진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 여자 용서 못해. 서진 씨 진정하세요. 어떻게 진정해요? 28년 동안 나는... 서진은 울부짖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혁은 그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복수를 하기 위해 최영숙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최영숙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문도 안 두드리고 28년 전 그날 뭘 했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최영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 그만해요. 서진은 CCTV 사진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갔어요. 병원에서. 최영숙은 사진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엄마를 죽인 것도 당신이죠? 아니야. 거짓말 마요. 은행 기록도 있어요. 5억 원. 누가 줬어요? 누가 당신에게 돈을 주고 우리를 없애라고 했어요? 최영숙은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말해요.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최영숙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했어요? 사랑 때문이었어. 최영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 난 재혁을. 다음 날 서진은 모든 증거를 들고 천재혁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회장실. 아버지,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뭔데? 서진은 노트와 USB를 내밀었습니다. 28년 전 진실입니다. 회장은 노트를 읽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이럴 수가. 영상을 봤습니다. 최영숙이 아기를 데리고 나가는 모습. 영숙이가 연희를 죽였다고? 회장은 주저앉았습니다. 10년 동안 그녀와 살았는데. 아버지. 서진이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결단을 내리셔야 해요. 하지만 우진이, 우석이, 우희, 그 아이들은 죄가 없어. 알아요. 하지만 최영숙 여사는 처벌받아야 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리고 하나 더. 뭐? 제 쌍둥이를 찾아야 해요. 쌍둥이? 서진은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사실은 남자로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진짜 딸 서진이 부산에 있다는 것. 그럼 내 진짜 딸이 어딘가에. 네. 찾아야 해요.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희.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저녁 경찰이 저택에 들이닥쳤습니다. 최영숙 씨 살인 및 유괴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뭐? 무슨 소리예요? 최영숙은 발버둥 쳤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형사가 USB를 보여줬습니다. 최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건 어디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서진이 나타났습니다. 최영숙은 서진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한 짓이지? 네, 제가 했어요. 이 빌어먹을. 최영숙은 서진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이 막았습니다. 가시죠. 최영숙은 수갑을 차고 끌려갔습니다. 복도에서 우진, 우석, 우희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엄마. 우희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왜 엄마를? 우석이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했어?